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과연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23일 안전행정위원회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의 길이 열릴지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동영상을 제작한 재외선거인이 고발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재외선거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유튜브 개인 방송 채널을 이용해 제19대 대선 입후보 예정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또 A씨는 문 전 대표에 대해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정당하는 로봇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을 가동,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흑색 선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관실은 무분별한 비방과 흑색 선전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올바르게 판단할 것을 당부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한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각서에는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이민자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이민행정집행력과 국경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행정각서가 또다시 이민자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각서는 불체자 가운데 최우선 추방 순위를 중범죄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단순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모두 추방 조치에 취해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단속 대상자를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행정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다 체포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도 폐지해 즉각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를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모들도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추방유예 청소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공무원 1만 명, 국경수비대 요원 5천 명을 추가 확충하고 210억 달러를 들여서 구금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번 행정각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인간 존엄성, 우리 사회의 복지는 물론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마저 짓밟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맹은 행정각서 저지를 위해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평범한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 차단을 80%가 지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이른바 보호도시 상위 10곳이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금은 22억 7천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차단, 불법 이주민에 대한 단속, 추방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80%는 시 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지 말고 연방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7%가 이민법 개혁을 지지했으며 반대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취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53%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했습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가 국민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56%가 찬성했고 7개국을 무슬림 다수 국가로 규정하는 데에도 60%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는 38%가 국가가 덜 안전해졌다고 답했고 36%는 별 변화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안전해졌다는 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53%가 반대하고 47%가 찬성해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국경 지역에 경찰 배치를 늘려 정찰을 강화한 데 대해서는 75%가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25%에 머물렀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국국적법 대다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1999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가 생일에 상관없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날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되고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인들이 국적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돼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 신고가 선행돼야 하는데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는 동시 접수 가능하지만 신고 수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을 유념해야 합니다. 3월 31일까지 제외 공간을 통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이 면제되는 만 38세 1월 1일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여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 혹은 복수 국적 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적 상실 신고는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주할 때 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에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최근 한국대법원은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재외국민도 한국 내 거소 신고를 하고 주택에 입주하면 그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임차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캐나다 주권자 A씨가 한국 내 거소 신고를 마치고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살던 중 건물 인도 청구를 당하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법원에서 패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A씨는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에 가름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취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실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KCS 한인 커뮤니티 복지회관이 드디어 다음 주 중 메인 오피스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 이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셔틀버스도 운행하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인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다음 주 중 KCS 커뮤니티 센터 메인 오피스를 시작으로 이전 작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KCS 커뮤니티 센터에 함께하게 될 플러싱 경로회관은 내부 공사와 시정부 퍼밋 등의 문제로 완전 이전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베이사이드 센터까지 뉴욕시로부터 제공받은 미니버스 2대를
개를 운영합니다. 한인 최대의 보금자리가 될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47만 5천 달러지만 은행 대출금 300만 달러와 센터 내부의 공사 등 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지속적인 기금 모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CS는 뉴욕시에 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요청한 상태이며 4월 29일 창작 뮤지컬 아버지의 초상 공연으로 기금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린달리 KCS 사무총장은 기존에 제공해오던 서비스 외 복지 프로그램까지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CS 코로나 경로회관과 맨해튼 소재 KCS 공공보건센터, KCS 브루클린 사무실 등 세 곳은 현재 장소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가족 유급병가 시행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는 22일 2018년부터 최대 8주간 직장인들에게 가족 유급병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생계와 직장을 잃을 걱정에 쉽게 병가를 내지 못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직원은 가족 구성원의 간호나 치료를 위해 병가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임금의 일정 부분을 받고 복직도 보장됩니다. 법안은 단계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8주 병가에 주급 50%를 2019년과 2020년은 최대 10주로 늘고 주급은 각각 55%와 60%를 지급하며 2021년에는 병가 최대 12주로 늘어나고 주급도 67%를 받을 수 있게 점차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유급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6주간 풀타임 근무나 175일간 파타임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직원과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직원입니다. 앞으로 뉴욕주 내 모든 개인 사기업에서는 새 가족유급 병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족유급 병가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개선된 병가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전국 직장인들이 유급 병가와 가족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뉴욕 1원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들은 앞으로 4달러의 공항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공항 이용료는 자동으로 택시 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택시업계는 승객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최근 공항을 이용하는 옐로캡과 우버, 리프트 등 모든 택시에 공항 이용료 4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 이용료는 자동으로 택시 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승객들의 몫이 됩니다. 이미 LA와 시카고의 공항들에서는 택시에 각각 4달러와 5달러의 공항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와 리프트 등의 영업이 성행하면서 공항 내 픽업과 드롭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뉴욕시 택시업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공항 이용료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항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승객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택시 직원협회 관계자는 공항 이용 승객들이 옐로캡 기사들의 가장 큰 수입원인데 4달러의 공항 이용료가 붙을 경우 요금의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택시 이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청은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미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중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국립경제연구소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중국에서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득의 13%를 벌었고 미국에서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에 비해 두 나라
나라 모두 2배가량 확대됐지만 미국의 경우가 더 심각했습니다. 다만 중국 부호들의 자산 중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고 자료의 한계와 세금 회피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정치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입니다. 소득 하위 50%를 비교했을 때 중국은 1978년 27%에서 2015년 15%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 20%에서 2015년 12%로 나타나 중국과 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장기간 침체 속에 회복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득 불균형은 단순히 가계 금융이나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 계층의 빈곤화와 부의 과잉을 낳게 되며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이민에서 국가 안보, 교육에 이르기까지 외교 부문에서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이름을 수차례 잘못 기입하는가 하면 경제 분야에서는 아예 무인지경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체 의료보험을 내놓았지만 오바마 케어의 주된 부분을 폐기할 경우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국경세 부과는 국민들의 목 1달러라도 아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 예산을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 가족의 경호비는 천문학적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